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이제 장중에 투매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오후장에 들면서 급하게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 마감을 해주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대차 이야기를 했던 건 여전히 현대차는 뭐 하락 추세에 갇혀있는 종목이면 분명하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매도가 발생이 되면 끝자락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이야기하면서요? 과대 낙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나 나올 법한 현재 하락이 이제 수급금 현상 때문에 이 하락이 너무 지금 과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저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정확히 제가 60주선에 터치를 하면, 그러니까 근접을 하면 이 하락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절대 현재 자리에서 속아서 던지지 말고 결국 그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만들 겁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아랫꼬리가 터치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네, 제가 보는 바로 이 60주선에 이제 드디어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뭐 매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추매 여력이 있거나 그동안 이제 매수를 해서 대기를 했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 자리를 노려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 그럼 이제 강력하게 아랫꼬리를 달아준 현대차가 그러면 이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야지 제가 원하는 이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현대차는 사실 이 조정이라는 게 매번 이 과열 구간에선 발생했습니다. 이 조정이라는 게. 그리고 그 조정이라는 건 항상 고점 대비 뭐 이때가 언제냐면 24년도에 강력한 상승이 진행이 됐을 텐데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이 과열 이후에 50% 조정이 발생했고 이 다음 과열 이후에도 이 50%의 조정이 발생이 됐고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이 조정이 발생이 됐는데 뭐 대부분 다 같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 이때가 최대 폭이에요. 57%. 정말 안 좋은 시기에 발생했었던 게 60%의 조정인데 최근 이 10년치의 조정은 대부분 이제 50% 조정에서 마무리가 다 됐더라고요. 근데 현재 위치 역대급 레버리지와 유동성이 만든 과한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 이번에도. 그런데 항상 그 50% 60% 되는 지점에서는 막바지 투매를 보이고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이 페이크성, 쌍바닥으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저점 깨는 흐름이 나와요. 마지막까지 투매를 보인다고요. 이렇게 과도한 투매를 보이고 나서 그러니까 전환을 해도 전환을 하더란 거예요. 오늘 그 흐름이 상당히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공포를 줘서 앞에 잘 샀던 이 앞전에 이 40만원대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니까 앞에 아무리 매수를 잘했던 고점 이제 매수를 했던 물려 계셨던 그러니까 전부 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투매로 털어내는 거고 앞에 잘 매수한 사람들도 다시 매수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털어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가도 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 깊은 조정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를 계속 한 겁니다. 이런 이제 과한 하락이 발생이 되면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는데 현대차는 이 40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심리가예요.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전환을 할 건데 그래도 이 주봉에 대한 60주선이 딱 그 맥점이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매수를 노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그래서 이 아랫꼬리만 현재 만든 상황인데 저는 내일도 추가 반등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좀 더 큰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엄청난 과한 조정이 사실상 현대차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50%, 60% 그러니까 반토막난 이상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주도주인 삼전하이닉스조차도 현재 40% 조정이 지금 나왔는데 시장이 전부 낙폭과대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형성이 되는 건데 현대차도 오늘 그 저점을 찍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먼저 움직이냐 아니면 현대차 뭐 뒤에 움직이냐 이런 시간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현대차 역시 반등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에서 저가매수 계속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물리려면 물리쳐라. 결국 이제 1, 2개월 뒤에 보면 더 비싸게 사줄 개인이 됐든 뭐 외인이 됐든 주포가 됐든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있다. 매번 반복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현재와 같은 공포의 끝자락을 못 이겨서 대부분 이제 홀라당 팔아버리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확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차는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현재는 어디를 저항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형태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매수죠. 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그널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때 매수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현대차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현재 위치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스텝을 이제 넘어가려면 보시다시피 머리 위를 계속적으로 짓눌렀던 이 11이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와 안착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지금 저항대를 저항을 거의 2개월 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2개월을 넘게 만들어 왔던 조정이기 때문에 이 돌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래로 투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의 이 매물 공백이라는 게 지금 생겨버렸어요. 실망을 하고 현재 국장을 안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매물 공백이 생겨버려서 수급이 붙으면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저항대 있죠? 여기를 돌파할 때 이제 거기서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강력한 수급.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만큼 그 돌파에 대한 자리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강력한 수급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즉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나오고 그 수급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홀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홀딩 아시겠죠? 자, 그럼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원칙은 제가 보는 이 맥점에서 돌파가 될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밴드에 갇혀 있을 때는 저희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정 지속이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인 돌파가 나오더라도 금방이라도 다시 진입을 하면 매도에 대한 폭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현재도 조정에 대한 돌파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봉에서 주봉에서 이제 중요한 전체적인 시장의 저점이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이 다음 그림은 뭡니까? 돌파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맥점을 타고 가는지 이 부분을 우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정에서는 이렇게 저항을 받고 기술적 반등이나 추세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이제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조정과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타고 간다.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이제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타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튀어나오듯이 상승 역시도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엑시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깨지는 자리들. 그래서 이 타고 가는 흐름을 즐기되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는 이 엑시트를 다시 노리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진행이 되면 엑시트 역시 문자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이미 현대차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하락세를 지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낙폭과대 국면에서 저가 매수는 이제 강력하게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미 엄청난 이 악성 매물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단번에 가는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저점을 다시 확인을 하는 이 흐름이 진행이 돼야지 다시 이 추세에 대한 회복을 한다고 했죠. 자, 현재 위치에서는 딱 이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라고 이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시면 좋은 자리 오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거죠. 주봉상에서의 매수 그리고 맥점을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오면 홀딩, 그죠? 그리고 깨지는 시점은 엑시트죠. 즉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언제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 매매 기준을 전부 다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봉상의 이제 중요한 자리 그리고 현재 이 진행이 되는 게 이렇게 수렴으로 빠지는 겁니다. 극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제 이때 급전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논리들을 제가 지금 매매하는 기준과 현대차의 이 앞으로의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지만 현재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때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 맥점 차트로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압도적인 이 수익률을 거두면서 검증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그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세력들에게 소중한 자금 이제 그만 뺏기시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때와 이 매매를 할 때를 구분을 하셔서 제가 왜 현대차는 지금 이 낙폭과대 국면에서는 매수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관점들만 잘 참고를 하셔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